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제70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민주당과 범여권의 기생정당들이 획책하고 있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꼼수 야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진검승부로 매듭을 짓는 것이 정도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은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여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5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40석, 250석으로 도로 늘리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국회 정치입니다. 본인들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로 줄여서 의석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 비례성 강화입니까? 준연동형 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변칙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변칙적인 제도인 준연동형마저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의석 나눠먹기 꼼수 야합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선택에 맡기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걱정된다면 꼼수 야합을 부리지 말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같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끝끝내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의석 나눠먹기 꼼수 야합의 와중에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저를 원내대표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을 내쫓은 데 이어서 손학규 대표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인 저까지 징계 절차에 회부한 것입니다. 4.3 재보선 참패와 강제 사보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붙들고 앉아서 당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비례대표 의석이나 몇 석 건져보겠다고 저에 대해 해당 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협잡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오신환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내대표인 저 때문에 본인들 뜻대로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력욕이란 한도 끝도 없다지만 참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저 오신환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원내대표 오신환은 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법과 당원당규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고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랍니다. 손학규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당을 떠난다면 저 또한 신당 창당 작업을 그 즉시 중단하고 바른미래당 재활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이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 있는 창림도를 방문해서 우리 쪽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비록 사격 훈련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를 향한 군사적 위협과 통미 배남 정책을 노골화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 사이 급기야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위반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권고합니다. 기승전 북미 대화에 그만 매달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미 늦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사마의원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25일, 26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 국가들과 인프라 개발이나 스마트 시티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 시티 사업입니다. 건설, 전기, 에너지,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의 강점이 큰 분야인데다가 마닐라나 자카르타, 방콕, 호치민 같이 최근 아세안 국가에서도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들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인도네시아의 경우 38조 원 규모의 사업이어서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 사업에 한국 건설 에너지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에 엄청난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업종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융합과 협력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 21곳을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서 67곳에 달합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 약 30%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에 담겠다는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드론 관제, 스마트 쓰레기 처리, 헬스케어,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등 전부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지자체마다 문화가 다르고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것을 보면 치밀한 계획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는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한 것이기 때문에 업종 간,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우리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과 조성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원내대표 말씀 중에 추가로 좀 4월 말 동물국회 라는 오명을 남긴 페스트리 전국이 7개월 만에 다시 막장 국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기현 대표가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 상정될 경우에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대응 방안까지 논의될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32년 만에 전주에서 제가 보수당으로 당선됐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금 전국 상황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역 장벽이. 경상북도는 한국당이 다 싹쓸이 할 것 같고 전라북도는 보수가 아닌 진보 쪽이 싹쓸이 할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17대, 18대, 19대에 계속 그 해결 방안으로 전국 단위 투표율 제도를 선관위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지금 사당이 거의 이거는 합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선거법만큼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기본 원칙이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무시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서 이런 막장 국회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4당, 5당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흑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막장 국회를 피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제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연구자 10명 중 7명이 임신 중 유해물질을 다룬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해물질을 다뤄본 연구자 중에 58%의 응답자는 소속 연구실에 임신부 연구자를 위한 실험복이나 마스크 장비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연구자들은 불필요한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동료에게 부담을 줄까봐 임신 사실을 연구실에 즉시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절반 이상이 실험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임신을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임신으로 육체 노동을 줄였거나 줄일 예정인 연구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직급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위험한 물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연구 현장에서 근로하는 임산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여성과학기술인 출신인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 연구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연구계 내의 경력 단절, 임금 격차, 유리천장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은 임신한 여성 연구자가 눈치 보지 않는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성차별 없는 연구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배 여성 과학기술인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베푼 발휘하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원내수석입니다. 먼지만 쌓여가는 설립법 또 다른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망 이후에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악플 방지법 설립법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 결의되어 있는 동안 지난 주말에 가수 구하라 씨가 우리 곁을 떠났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연예인의 삶은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은 없다시피 합니다.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이 네티즌들에게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더더욱 악성 댓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거 없는 비난 악성 댓글은 박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동 발의하고 우리 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플 방지법이 한 달째 잠자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 때문에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꿀통 터지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성 댓글은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인격 스레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제2의 설리, 제3의 부하라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플 방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추가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협조해